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엔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골라주셨네요.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시원한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뛰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오늘 입을 모아서 긍정적인 분석들 내놓고 있네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이제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 쪽의 생물보안법 하원 상원 통과 두 가지 모멘텀인데 저는 그 뒤쪽의 이슈가 조금 더 어떤 시세에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거래 이제 상승률도 올해 기준으로 최고 이제 하루 기준으로 최고 상승률에 버금가는 상승률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죠. 올해 7월 달에 중순에 있었던 거래량이 최고 거래량이었었는데 오늘 그 거래량을 좀 장 막판까지 가면 넘어설 것 같은데 시장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길래 오늘 이 무거운 삼성바이오가 거의 10% 가까이 오르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1조 5,600억이 좀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5,500억에 가까운 5,446억. 이제 얼마 나온 것보다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매출 같은 경우는 32%,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1%. 바이오 기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기업이죠.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30%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영업이익률이 그거에 곱하기 2배에 버금가는 60%가 좋아진 거죠.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출 쪽이 크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영향이 굉장히 좀 컸다. 도움이 많이 됐죠.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픽스의 마일스톤, 단계적 기술 수출료죠. 이 부분들이 일단은 이 실적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삼성바이오에픽스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올해 1월 달, 2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고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생물보안법 때문이었죠. 바이오보안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뭔가 좀 약간 모자랐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게 이번에 하원 통과됐고 상원 통과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서명만 남은 상황인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3파전이라고 이제 CDMO 부분에서 3파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스위스의 론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바이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우시 들 수 있을 텐데 우시는 여기서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영업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론자와 이제 삼성바이오의 2파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가 아마 지금 시가총액은 론자를 넘어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송도 쪽의 공장이 지금 거의 풀 가동 수준이다. 좀 약간 있는 척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램프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삼성바이오의 주가 흐름을 좀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후자 쪽 이 바이오보안법, 생물보안법 이제 상하원 통과된 게 가장 좀 더 큰 어떤 무게감을 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분위기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빨리 될 것 같죠. 일단은 이 중국, 미국 쪽의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수혜를 입을 기업들도 있으니까. 일단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빨간색 선입니다. 9월 초서부터 굉장히 좀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은 후에 9월 말에 살짝 매물 나오고 10월 달 들어서 굉장히 퍼포먼스 있는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올해 5월 달 정도에서 팔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저는 좀 한 박자, 두 박자 정도 한번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오르면 사실 이제 매도가 별로 없다라는 거의 반증인데 이 거래량이 올해 최고 거래량을 갱신할 정도로 많이 터지면서 10% 가까이 오른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매수도 잘 들어오지만 매도도 만만치 않다는 뜻이거든요. 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의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국내 CDMO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또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급등했던 만큼 앞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날 점도 유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KNR 시스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까지 또 장중에 치솟은 종목입니다. 로봇용 이 하이브리드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리고 또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상한가까지 끌어올릴 이슈인가요? 네, 9월 9일인가요? 저희 이제 코너에서 포착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이제 KNR 시스템인데 그렇죠.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 지금 상한가 다시 들어갔죠. 풀렸다 다시 들어가는데 한 70% 정도 일단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이 좀 약간 낯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업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봇 테마가 시장에서 오늘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테마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로봇 쪽이 가장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장비, 유암 로봇, 그 다음에 시험 평가. 유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있는 유암 로봇 같은 경우는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고객사들 주요 매출처가 우리나라 내노라는 대기업들이고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신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는 어떤 거냐면 뭐 하이브리드라는 단어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KNR 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 유압식 로봇 기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로봇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전동식 로봇 기업이죠.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모터로 관절을 움직이는. 근데 유압식 같은 경우는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포크레인 같은 거 움직일 때가 그 유압식이거든요. 이제 주사기 같은 게 달려갖고 그걸 이제 기름의 양을 갖고 밀어내고 빨아들이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전동과 유압을 합친 게 바로 하이브리드 이제 액추에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오늘 상한가의 주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매출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험 장비랑 시험 평가에서 나오죠. 시험 장비는 무엇이냐면 이제 자동차, 철도에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레이싱 게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앞에 이제 모니터가 있고 나는 의자에 앉아서 레이싱 게임을 하는데 이 의자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 그 시뮬레이터 아마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험 장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철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KNR 시스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고객사 중에서도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유압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를 대표로 얘기하는 협동 로봇을 봤을 때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뭘 보냐면 몇 킬로그램을 들 수 있느냐를 기술의 척도로 보거든요. 근데 이 KNR 시스템이라는 유압 로봇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400kg까지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하이브리드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게 톤 단위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KNR 시스템 액추에이터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 일단 기업 IR 자료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가 뭐 너무 소위 좀 빵빵하죠.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하이닉스, LIG 넥스원, 대우조선해양, 한수원. 우리가 보통 원전 해체 관련돼서 관련주들을 찾아보면 이 KNR 시스템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원전 해체 관련돼서도 일단은 뭐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랑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제 실적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고 아직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이 기업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저평가가 됐구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적은 일단 꾸준하게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떤 이 기업의 기술력이나 시장의 평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약간 낮지 않나. 물론 뭐 실적 대비해서는 뭐 3천억이 안 되죠. 2,500억 정도 중반이면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기술력이나 시장에서 평가를 봤을 때는 뭐 앞으로 이제 뭐 흑자 전환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였고 그다음에 오늘 상한가를 좀 들락날락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로봇주들 크게 오르는 종목들은 뭐 많지는 않죠. K하나 시스템이 이제 가장 선두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길게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처음 큰 장대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선을 한번 좀 그어볼게요. 상장했을 때 시초가까지는 사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 정도는 올라야지 상장했을 때 시초가인데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이 상장 시초가까지는 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장기 투자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끌고 가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K&I 시스템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좀 시장에서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줬는데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엔 또 좋은 포착 종목 알려주실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좀 공부해볼까요? 자, 동국제약을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국제약이요? 네. 저희 코너에서 과거에 그 리투어 관련돼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국내 방송에서 처음 리투어를 소개를 시켜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국제약에서 스캔 부스터 관련돼서 오늘 재료가 하나 좀 나왔죠. 실적을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소재 기업 메디팩과 스킨 부스터 마데키엘을 국내 총판 계약을 했다. 이제 마데라는 것은 이제 동국제약의 대표 상품인 마데카솔, 그다음에 뭐 마데카 프라임 이런 화장품들에서 따온 것 같고 키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따온지는 좀 뭐 알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 키엘은 원래 그 미국의 그 수분크림 유명한 화장품 회사죠. 아무튼 이 키토산 기반으로 한 스킨 부스터, 그러니까 뭐 리쥬랄이나 주베룩이나 이런 스킨 부스터를 새로 이제 출시를 하는데 그에 대한 총판을 동국제약이 맡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리쥬라는 연어 기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나온 마데키엘 같은 경우는 키토산 기반이라고 그래요. 키토산은 어디에 들어있나? 뭐 게나 아니면 뭐 바닷가재나 이런 이제 각각류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건데 이게 피부 보습이랑 이제 재생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 기반으로 이제 스킨 부스터가 새로 나와주고 있는데 액체로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젤 형태로 변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좀 지속 시간도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시술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후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고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동국제약은 사실 약보다도 저는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마 코스메틱 관련돼서 더마 코스메틱은 더마톨로지 이제 피부과학 코스메틱 이제 화장품 이제 합친 합성어죠. 이 화장품 쪽에서 실적을 한번 좀 보면 화장품 쪽에서만 올해 이제 3천억이 훨씬 넘었죠. 매출이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을 해서 3,500억 이상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동국제약의 분기 실적이 아니라 연간 실적을 이제 재무제표를 딱 보면은 앞자리가 4년 동안 계속 바뀝니다. 22년도에 6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으로 이제 올해 거의 1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4년 동안에 사실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안 오르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실적 증가세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흐름은 사실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마이크로스피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펩트론, 뭐 인벤티지 이런 기업들과 이제 경쟁을 하는 약물인 기술인데 어떤 거냐면 지금의 비만약들은 다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약물을 주사를 맞았을 때 반감기가 굉장히 짧으면 약물의 효과가 오래 지속이 안 되는데 이 반감기를 굉장히 늘려주는 기술이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이죠. 이 기술과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서 한 4개사 정도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동국제약이 실질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력도 일단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얼마나 못 올라가고 있는지 주주분들이 얼마나 답답할지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예요. 22년도에 매출이 6천억이죠. 그다음에 23년도에 매출이 7천억으로 성장을 했고 작년에 24년도에 매출 8천억. 이제 앞자리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9천억 넘어서 거의 1조 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는데
4년 동안에 사실 주가 흐름이 좀 너무 안 나왔습니다. 화장품이 갈 때도 화장품 테마에 끼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좀 약간 소외가 됐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일단 이 화장품 쪽에서 못다 이룬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줄 때라고 이제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싶네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약간 소폭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요? 자, 가격 전력 가장 중요하죠. 지금 가격이 19,470원. 저는 19,500원 이하면은 좀 나는 기다릴 줄 아는 어떤 투자 사용이다 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매 가격은 17,000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마 코스메틱 기업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가 탄력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